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주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트레이드 쇼나 전시회들이 다시 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굉장히 줄었던 이 직원 출장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이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 트래블 타임, 즉 이동 시간에 임금 지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고용주들을 상대로 노동법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출장 갈 때 이동하는 시간도 임금 지불 대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직원이 출장 갈 때 이 소모되는 시간을 흔히 여행 시간 또는 이동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 시간이 더 정확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출장 여행 시 임금 지불이 돼야 하는 이동 시간과 임금 지불이 되지 않는 이동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하는 방법은 직원이 그 회사의 그 시간에 회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고용주의 컨트롤 안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장 중에 회사 업무를 보는 것은 당연히 회사의 컨트롤을 받는 통제 시간이고요. 문제는 이동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항에서 소모되는 시간, 택시 타고 움직이는 시간, 네. 또 호텔까지 가는 시간 등등이 이제 모든 임금이 지불되어야 하는 시간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요. 네. 이 노동법 분쟁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많은 회사들이 이동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임금 지불이 안 되고 있거나 실제 이동 시간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일시금으로 지불을 하는 경우, 또는 출장 후 다음 날 하루를 쉬게 해주는 배려도 베풀곤 합니다마는 이 관건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있느냐가 항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동 시간 역시 고용주의 통제하에 있다면 페이가 돼야 되는 업무 시간이라고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제하에 발생하는 출장 업무 비용 역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간급 직원, 비면제 대상, non-exempt employee가 출장 시 이동 시간이 반드시 지불돼야 되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비면제 대상 직원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트레이드 쇼를 간다고 하면 라스베가스로 가는 시간, 그리고 다시 LA로 돌아오는 시간, 그 이동 시간이 있을 거고 또 비용이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나요? 직원이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간다면 예.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주의 컨트롤 안에서 출장을 가는 것이고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출장 시 식사 시간도 임금 지불이 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네. 똑같은 논리가 되겠는데요. 회사의 컨트롤을 받는 식사 시간,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 비즈니스 미팅이나 회의를 해야 하는 저녁 식사라면 임금 지불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출장 시라도 업무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 시간이라면 지불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에서 이제 공항까지 가잖아요. 네.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임금 지불이 돼야 되나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만은 네. 답은 쉽습니다. 네. 노동법에서는 당일 출장, same day business trip이면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출장 이동 시간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상 며칠 되는 extended stay, 출장이면 출퇴근 시간을 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법이 굳이 설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당일 출장과 장기 출장의 차이를 두는 것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네, 왜냐하면은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걸리는데요. 근데 집에서 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반이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1시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임금이 지불이 돼야 되지 않나요? 당일 출장이라 하더라도? 예, 당일 출장이면은 30분은 뺄 수가 있지만 지금 엑스트라 1아워는 당연히 페이가 돼야 되는 시간이겠죠? 예. 아니,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좀 궁금증이 생기는 게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에 1,000불을 받는 셀러리맨이다. 네. 그런데 내가 일하는 이번 주에 내가 라스베가스 출장을 간다. 네. 그러면은 내가 한 달치 셀러리를 1,000불을 받고 나면은 내가 라스베가스를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출장을 가는 그 시간 동안에 페이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따로 또 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1,000불을 받는 셀러리는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까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출장과 이동이 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를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트래블을 해서 이동을 한다 하면은 그 시간에 이제 오버타임으로 넘어가겠죠. 그렇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페이가 돼야 되는 시간이고 마찬가지로 컨벤션이나 트레이드 쇼를 라스베가스에서 마치고 내려오는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통상적으로 일하는 업무 시간이 아니고 저녁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새벽 시간이다라면 샐러리 받는 사람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뿐이 페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엑스트라 타임은 이동 시간으로 고려해서 임금 지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출장 시에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상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직원이 만약에 간단하게 라스베가스를 간다, 트레이드 쇼를 자기 개인 차를 운전해서 간다면 당연히 가스와 IRS 마일리지가 상환되어야 되고요. 비행기를 탄다면 플레인 티켓, 또 호텔 숙박비 역시 모두가 리임버스가 돼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은 회사들이 비용 상환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든 비용이 상환되어야 해서 직원이 아주 호화스러운 5성급 호텔에 묵거나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경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모텔 6 같은 2성급 되는 아주 좋지 않는 모텔에 스테이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바람직한 거는 이제 적절한 숙박비와 비행기 표는 주로 회사에서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고요. 없다면 미리 정해지고 출장 계획서에 포함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비행기 아니고 제가 제 차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마일리지도 있을 거고 뭐 가스값도 있을 텐데요. 뭐 가스값은 다시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IRS 마일리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액수가 60몇 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 상환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마일리지 안에 가솔린 값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가솔린 값은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마일리지는 wear and tear와 그 외에 비용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혀 모르던 얘기네요. 이건. 네. 뭐 우리가 뭐 출장을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면은 이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면은 유럽 같은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면은 비행기 타는 시간만 해도 10시간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시간에 뭐 업무를 보는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TV 영화를 본다거나 또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잔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그 모든 시간도 다 이 돈으로 지불이 돼야 되는 겁니까? 급료로? 네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콜로라도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변호사이다 보니까 저희는 출장이 그다지 자주 있지는 않고요. 저희 손님들을 보게 되면 2주에 한 번씩이나 뭐 매달 외국으로 직원을 출장 보내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고가 콜로라도로 이사를 가서 도주를 한 거죠. 콜로라도 주에서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모든 비용을 지불을 했고 하루만 자고 왔지만 사실 저는 통상적인 사무실 업무와는 좀 다른 점이 좀 상쾌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동 시간은 그 당시에 차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출장 시 이동 시간은 어떠한 업무 기술이나 실력이 필요한 시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수면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볼 때 지불되는 정규 급료가 이러한 비생산적인 non-productive한 이동 시간에도 지불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노동법 역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장 이동 시간에도 임금이 당연히 지불이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직원의 정규 급료로 지불될 필요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당 $50를 받는 직원이 출장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동 시간만큼은 정규 급료인 $50가 아닌 $20 또는 최저임금으로도 지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보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그러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이동 시간에는 정규 급료보다 낮은 임금 지불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보다 당연히 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출장 가기 전에 미리 직원에게 알려주고 당연히 서류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동 시간의 급료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직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주 올바른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굉장히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장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시간이 길어지면 하루 8시간 이상이 될 수가 있고 오버타임, 초과 근무수당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초과 근무수당은 반드시 직원의 정규 급료의 1.5배를 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이 비행기 탑승 시 이동 시간에 발생했으니까 좀 전 예를 들자면 $20에 1.5배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노동법에 저촉을 받는 불법이고요. 정규 급료인 $50의 초과 근무수당이 지불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비건설적인 이동 시간에는 정규 급료가 아닌 더 낮은 급료로도 지불이 가능하지만 초과 근무수당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출장 시에도 정규 급료에 의거해서 1.5배를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비면제 대상 네. 직원 아니고 면제 대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네. 면제 대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예를 들어서 매니저나 오너나 그러한 어떠한 최저임금의 2배의 샐러리를 받고 그다음에 면제 대상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은 오버타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네. 특별히 이동 시간을 챙겨서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값이나 가스 값은 지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비용은 당연히 상환이 돼야 당연히 되겠습니다. 받아요. 자, 그러면 네. 말입니다. 뭐 호텔을 이용을 한다거나 식당을 이용을 하는데 회사에서 얼마 정도 이상은 쓰지 말아라라고 이제 규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네. 정도 가격이면은 호텔이나 그 모텔이나 그 너무나 환경이 안 좋다거나 식당도 뭐 그 프랜차이즈 식당 같은 뭐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뭐 이 정도 그 밸류밖에 안 된다 이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컴플레인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정당한 더 좋은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나요? 물론 요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식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당연히 참작을 해서 버짓을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노동법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회사에서 올바른 방법은 적절한 숙박비와 적절한 식비를 대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왜 출장을 갈 때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예전에 호텔비 하루 얼마 정도, 그 다음에 하루에 가서 식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니는 돈 얼마 정도 해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불이면 되겠다. 너는 일주일 휴가 가니까 37이 20일 2100불의 이 출장비를 줄 테니까 이것으로 알아서 다 써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호텔비는 호텔비, 택시비는 택시비 뭐 다 계산을 따로 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람직한 방법은 출장 계획서가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 상환 부분이 많이 인버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어떤 버짓을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출장을 갔을 때 뭐 택시비가 더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호텔비도 그날에 따라서 그 레이트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모되고 사용된 액수가 상환되는 게 노동법상에서는
맞다고 보십니다. 아, 그게 맞는 겁니까? 이거 왜냐하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비 받아서 한국에 가면은 나는 우리 집이 있는데 나 집에 가서 있고 그다음에 호텔비는 내가 용돈으로 쓸 거야. 이런 사태가 막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네, 경우는 그런 부분에 네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바로는 회사에서 좀 플렉서블하게 융통성 있게 해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물론 직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서 호텔이나 그런 데 있는 게 맞지만 만약에 회사에서 융통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오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영수증 내라 그러면 어떡하나요? 회사에서. 네, 영수증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버짓이 그럼 잡혀 있기 호텔가 때문에 있어야죠. 뭐. 예, 그것만 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네. 아하, 네. 그런 되게 경우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저 출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출장 가고 싶네요. 아, 참 오래간만에 옛날 추억을 더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